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파입니다. 네, 오늘의 강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궐선거 결과가 나왔고, 이제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민간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은 좀 호재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평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구독자 사연을 토대로 이분 같은 경우에 일시적 뭐 1가구 2주택 조건에 지금 부합이 돼요. 그래서 지금 갈아타기나 뭐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수익까지 고려를 했을 때 어느 지역으로 가시는 게 좀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인지 같이 논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서울 매매 전세 주간 가격 변동률 좀 살펴보면 이사 대책 이후부터 지금 서울의 매매 주간 가격 변동률은 이제 계속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0.05%까지 좀 축소가 됐죠. 뭐 전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2월 26일 차 기준으로 봤을 때 0.14%였던 게 좀 상승률이 좀 둔화가 되면서 0.03%까지 이렇게 둔화가 됐죠. 근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서울 이제 주요 지역, 특히 이제 주요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에 특히 이제 민간 재개발, 재건축이 되겠죠. 그런 지역들은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뭐 압구정도 마찬가지고 뭐 여의도, 목동 이런 지역들 뭐 재건축 단지들의 신고가가 계속 갱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제 상승률은 지금 둔화가 되고 있는데 일부 어떤 민간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은 지금 상승폭이 또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시장을 좀 평가를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아파트의 상승폭 자체는 기존의 0.08이 0.05까지 상승폭은 줄어든 반면에 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0.02에서 0.03으로 상승폭이 조금 올랐죠. 그리고 이 밖에 경기 인천의 상승폭은 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 상승폭이 크죠. 이 0.1%가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고요. 게다가 이제 신도시도 소폭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하락기다라고 보기는 시장 자체를 평가하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한편, 미성 건영뿐 아니라, 이거를 포함을 해서 서울 5곳을 이제 공공 재건축으로 추진한다라고 지금 국토부에서 좀 발표를 했는데요. 뭐, 이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이제 가구 수를 늘리는 건데, 단지 규모 자체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공급되는 단지수 자체를 쭉 더해보면은, 신규 자체는 이제 800가구도 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중주는 뭐 5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 즉 이제 공공 재건축으로 뭐 5만 가구 이상 이렇게 공급을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1000세대도 채 되지 않은 그런 공급률에 해당이 된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게다가 뭐 이런 상황인데 공공 재건축 후보 단지들은 여차하면 이 공공이 아니라 다시 민간으로 좀 틀 수도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관련된 기사를 좀 살펴보면 이제 공공 재건축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어떤 특정 아파트 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이제 관계자의 인터뷰를 좀 따라보면 민간 재건축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문의하는 주민들이 지금 적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어서 이제 다음 달에 나올 공공재건축 세부 사업 계획안이 뭐 사실 만족스럽지 않다. 뭐 이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면 다시 민간 재건축 방향으로 틀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현재 이제 관악 드림타운에서 이제 33평의 실거주를 하고 계신 분이고요. 약 4년 전에 매수를 했으면 이제 시세 차익이 좀 많을 것 같은데, 뭐 실거주를 했기 때문에 이제 비과세 요건은 뭐 충족을 했다라고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외에 여유 자금이 6억 정도 있으시고요. 뭐 신용대출을 포함을 하면 7억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근에 봉촌 재개발 구역을 매수할까 좀 고민 중에 있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이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매수해도 괜찮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더 좋은 선택은 없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일단 봉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봉천 412나 413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1주택이 있으시니까 관리처분 인가가 난 412를 의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1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관리처분 인가가 난 입주권을 사게 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좀 더 길게 가져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하셔가지고 매수를 검토하신 것 같은데요. 뭐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나쁜 선택은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관악 드림타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억이 넘는 아파트입니다. 10억이 넘는 아파트고, 지금 여유자금 또한 6억 혹은 뭐 7억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이 자산의 볼륨을 봤을 때는 봉천동보다는 좀 더 상해급지로 가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으로 가시는 게 좋을지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재 사시는 곳을 좀 살펴보면 여기가 이제 7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이제 숭실대 입구역이 이렇게 있고 아래쪽은 이제 2호선입니다. 그리고 뭐 서울대 입구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관악 드림 타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가 이제 봉천 412도 있고 뭐 413도 있고 이런 재개발 구역인데요. 봉천 412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처분 인가가 낮기 때문에 입주권이죠. 그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이렇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서 현재 검토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관악 드림타운의 좀 시세를 보면은요, 30평대 34평, 33평을 갖고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시세를 보면은 호가가 한 11억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시세가 좀 많이 올랐을 겁니다, 최근에. 관악구 일대, 봉천동 일대도 뭐 저평가였죠. 입지 대비. 그래서 시세가 좀 많이 올랐는데요. 그런 상황이고, 봉천 412나 이런 지역들을 좀 갈아타기로 좀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뭐 나쁜 선택은 아닌데, 현재 자산이 별도의 어떤 다른 대출도 없는데, 볼륨 자체를 봤을 때, 전체 자산의 볼륨을 봤을 때, 거의 한 10억 후반의 자산이 있기 때문에요. 체급을 뭐 여기로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좀 더 상위급지로 가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봉천동이 지금 관리처분 인가가 낮고 현재 멸실 상태죠. 뭐 취득세도 좀 중과가 안 되고 토지 취득세만 내면 되죠. 그래서 뭐 나쁘진 않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계신 거죠.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를 하고 해당 입주권이 완공이 되면 2년 이내에 신축으로 이사를 해서 1년 이상 거주를 하면 이제 비과세 특례를 받는 이런 방법을 고려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나쁘지 않지만 스콥을 조금 더 넓혀서 스콥을 좀 더 넓혀서 현재 자산에 맞는 좀 더 상위 입지로 가시는 걸로 좀 더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한 구역들은 여기 봉천동 일대보다는 자산을 봤을 때는요. 아무래도 이제 강남권까지도 좀 검토를 하실 수 있는 자산이 충분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구체적인 구역은 아무래도 이제 방배동에 보면은 많은 재건축 구역들이 이렇게 있는데 현재 가용 자산을 봤을 때 6억에서 한 7억 정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 현재 주택을 비과세를 받으면 추가 자산을 좀 만들 수가 있죠. 현금성 자산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1주택을 더해서 자산을 만들다 보면 이제 10억 이상의 자산을 만들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즉 이제 실투자금이죠. 요 정도의 자산이라고 하면은 이제 봉천동 말고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방배동 일대 재건축 구역을 충분히 살 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해당하는 구역 중에서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난 구역을 볼 수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방배동 같은 경우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아파트보다는 이런 일반적인 어떤 주택가들이 현재로서는 많습니다. 그래서 시세 자체가 아주 높은 상황은 아니에요. 다른 이제 뭐 반포라던가 이런 지역 대비 시세가 높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앞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이 붉은색으로 체크된 지역들이 순차적으로 신축의 아파트들이 계속 입주를 할 겁니다. 이걸 다 더하게 되면 볼륨 자체가 1만 세대 가량 되기 때문에요. 시세가 이제 많이 현재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시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이제 방배그랑자이 같은 경우에 올 7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죠. 여기에 30평대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게 27억에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권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입주를 하고 나서는 이보다 시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방배동 같은 경우에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강남권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저는 평가가 되고요. 봉천동도 나쁜 선택이 아니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방배동 재건축 중에서 관리처분 인가가 난 그런 구역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자산을 조금 더 많이 불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재개발 재건축이 현재 호재가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상담자 사연, 구독자 사연 중에 일시적 2주택으로 좀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지역을 좀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최근에 서울 아파트 주간 가격 변동률을 보면은 이제 소폭 지금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반해서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좀 홀로 좀 상승폭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들은 아시다시피 오세훈 시장의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 때문이겠죠. 이제 한편 이제 미성 건영 등 서울 5곳 공공 재건축 추진 중이나 신규 공급 자체는 1,000세대 이하 정도밖에는 되지 않고요. 이마저도 자칫하면 민간 재건축으로 틀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 중에 관악드림 1주택 보유 중 한 6억에서 7억 정도의 투자처를 문의하셨는데, 현재 검토하시는 이 봉천동 재개발도 나쁘지 않습니다. 1주택이고 1입주권을 가지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하셔도 좋은데요. 이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1주택을 좀 비과세 매도를 하시고요. 현재 자금을 더해가지고 이 방배 재건축 중에 관리처분 인가가 난 구역을 매수하시는 게 중기 이상을 봤을 때 더 높은 시세 차익이 날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